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박정희, 윤보선의 경론 3월 16일 오후 4시 박정희는 최고회의 3층 본회의장에서 100명이 넘는 기자들을 앞에 두고 성명서를 낭낭하게 읽어내려갔다. 이 성명서는 당시 박 의장이 갖고 있던 국가관과 시국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다시는 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전한 민정으로의 정치적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행하게도 가지고 말았던 이 군정을 설사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혁명의 염려가 없는 건전한 체질의 민정 탄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혁명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라도 민정이양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냐 라는 두 갈래 길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선 오늘날 후진 국가들을 개관할 때 군사혁명은 하나의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군인의 집권욕에 기인한 탓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민족이 처해 있는 고루한 타성적 사회성에 기인한 것이며, 그 사회적 국악을 탈피하겠다는 하나의 체질 개선에 민족적 대수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 이전의 옛 모습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후죽순격의 정당 난립, 정치인의 무상한 이합집산, 추잡한 파쟁 등 정계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그 틈을 탄 일부 군인을 포함한 극렬 분자들의 반국가적 음모 등은 민심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으며, 정권 인수 태세를 갖추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혁명 당국의 무책임일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나라의 비극적 모습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혁명이 없는 건전한 민정의 탄생을 기약하기 위하여 과도적 군정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약 4년간의 군정기간 연장에 대하여 그 가부를 국민투표에 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하였습니다. 이 국민투표는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될 것이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장애할 모든 정치 활동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박정희는 이 성명서를 읽은 뒤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퇴장했다. 최고회의는 이날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비상조치법을 통과시켜 언론 검열과 정치활동 금지를 선언했다. 사실상의 계엄령 선포였다. 3월 17일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최근 한국 사태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워낙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반박정희 세력, 함경도 군맥, 야당, 군수 내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거나 거세됐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일련의 사태 전개가 박정희가 꾸민 것으로서 그는 쿠데타 음모를 조작하여 민정 참여 노선으로 복귀하려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박정희는 그럴 의사는 없지만 김종필 지지 세력에 의하여 박 의장이 이용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대로 박정희는 3월 7일 원주 1군 사령부에서의 경고연설, 3월 11일에 쿠데타 음모 적발 발표, 15일에 군인 데모, 16일에 군정연장 국민투표 제의란 연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나라를 소란스럽게 흔들어 놓는 데 성공했다. 집권세력 안팎의 반대 세력이 이 혼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태를 활용해 박정희는 상황의 주도권을 탈환해버린 것이다. 3월 19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최고회의 3층 상황실에서는 3.16 군정연장 제1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박정희 의장은 최고위원들과 함께 윤보선, 장택상, 김도연, 김준현, 이범석 씨 등 5명의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흥미로운 설전을 벌였다. 오인 대표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 뒤이어 홍종철, 김희덕, 유양수 등 최고위원들이 마주 앉았고, 박정희 의장이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서 경론의 막이 올랐다. 박 의장이 윤 선생 먼저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앉은 채로 3.16 성명을 번의하고 227 선서대로 행동하시오 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치인들이 앉은 순서대로 같은 내용의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최고위원들은 주요 발언을 기록하곤 했다. 정치인들의 말이 끝나자 홍종철 최고위원부터 번갈아 일어서서 발언했으며, 이때는 정치인들이 메모지를 찾느라 분주하자 박정희 의장은 자신의 메모지를 윤보선과 장택상 씨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날 박정희는 정치인들과 최고위원들의 공방전을
한참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 김희덕 최고위원이 장택상의 발언을 문제 삼아 언론 문제에 오해가 있다며 발언하려 하자 박정희는 김 의원에게 김 장군 말꼬리를 갖고 그러지 마시오 라고 제지한 후 자신이 직접 끼어들었다. 그는 장 씨에게 때 묻은 사람들을 다음 민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장 씨가 힘껏 노력하겠다고 응수하자 이때부터 박정희는 정치인들과 직접 토론했다. 박정희, 여러분의 말 잘 알겠습니다. 227 선서를 하고 10여일밖에 안 돼서 정책을 변경했으니 신의가 없다고 한 말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세 변경은 이런 결심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정희 개인이 편하려면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래가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떼묻고 치탄받은 정치인들이 자진해서 정계에 안 나온다면 저의 결심을 변경하겠습니다. 윤보선,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면 걱정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어. 국가란 한 사람이나 한 단체의 것이 아니오. 나 아니면 또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서 무리가 생기는 것이오. 누구든 정권을 잡으면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오. 여러분들이 5개년 계획을 한다고 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계획을 수행하면 더 잘 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오. 국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오. 국방 없이 건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군은 국방에 치중해서 그 임무를 수행해 주시오. 박정희, 정치가 안정되었으면 왜 군인이 나왔겠습니까? 윤보선, 군인이 해서도 안정이 안 되지 않았소. 김준현, 군의 변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박정희, 그것은 군이 아니라 군의 일부요. 김준현, 군의 일부로 고치겠소. 전국의 혼란을 지적했는데 정당은 정당법 때문에 2~3개밖에 안 나오고 있어. 군소정당은 나와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과거에 정당이 많았다고 하지만 결국 자유, 민주당밖에 없지 않았어. 염려할 것 없어요. 그리고 군 일부의 난동도 진압하지 않았어. 군 일부의 불안과 전국 불안정을 이유로 227 선서를 번의한 것은 잘못이요. 김도연, 잘잘못을 가리는 말은 그만둡시다. 의장은 구태의원함으로 믿고 맡길 수 없어 군정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박정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묻겠다는 겁니다. 김도연, 군정 연장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 나라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5.16 정신인 줄 압니다. 나라 실정으로 보아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면 정당인들도 깊이 생각할 것이요. 박정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때묻고 정계를 혼란케 한 사람들이 청신한 정계의 조성을 위해 물러앉겠다면 번의하겠습니다. 3.16 성명은 227 선서를 유보해두고 주권을 가진 국민한테 의사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범석, 국민이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시 물을 것도 없이 결단을 내려주시오. 박정희, 군인이 가장 존중하는 것은 명예이고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생명입니다. 나라가 망한 후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는 이보다 역적이란 말을 듣더라도 전국의 혼란을 막아야겠습니다. 장택상, 박 의장도 눈을 뜨면 모두 구악으로 보이는 모양이요. 어떤 사람이 물러가야 하는지 의장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오. 그렇다고 법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오. 우리는 5.16에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 박정희, 자진해서 해결하시오. 정치정화법 같은 것은 또 만들 수 없습니다. 윤보선, 나는 의견이 다릅니다. 인간 사회에 줄을 그을 수는 없어요. 때묻고 안 묻고는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구공탄도 좋은 선택만으로는 안 되고 나쁜 석탄도 넣고 진흙도 넣어야 좋은 구공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진리요. 박정희, 그것도 못하는 썩은 것들에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윤보선, 새 사람이라고 잘 되는 것은 아니요. 박정희, 장 선생이 말한 운동을 전개해보시오. 이달 말까지 모든 결심을 유보하겠습니다. 나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박정희는 이범석에게 다가가 사냥에서 다치셨다죠. 몸조심하셔야죠. 라고 인사했다. 이범석은 그 인사엔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결심해 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정희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말없이 퇴장했다. 이날 군민회담에서 박정희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정치인이 자진해서 정계 진출을 단념한다면 나의 결심을 변경시킬 용의가 있다. 민간 정치인들이 협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3월 말까지 군정 연장안의 국민투표 실시를 보류하겠다 라고 양보했다.
그러자 최고회의 내 친김종필 세력은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고 박 의장에게 대들기도 했다. 박정희로서는 이런 항의가 고마운 것이었다. 그는 온건과 강경 양쪽을 대치시켜 놓고서 그것을 조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런 정치적 게임에서 상당히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곤 했다. 그는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바뀌고 있었다. 3월 20일 윤보선, 허정 두 사람은 서울시청 부근에서 30분간 산책 데모를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했다. 다음날 이우락 공보실장은 두 사람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데모를 벌인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구 정치인들을 사대주의자니 가식적 민주주의자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한다. (1963년 3월 20일) 야당 지도자 허정이 기자들에게 군정 연장은 군 일부에서 그렇게 작정한 것이지 군 전체의 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석간에 보도됐다. 최고회의는 발끈했다. 대책회의 끝에 군의 단결을 과시하기로 했다. 3월 22일 오전 전군 지휘관 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렸다. 김성은 국방부 장관과 160여 명의 지휘관들은 우리 군은 박정희 의장의 3.16 군정 연장안을 지지하며 군의 단결을 해치는 어떤 언동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를 마친 군 지휘관들은 김 장관을 선두로 97대의 지프에 분승하여 청와대까지 일종의 차량 시위를 벌였다. 그 시간 중구 설인동 백조그릴에서는 윤보선, 김병로, 박순천, 변형태 등 재야 중진과 400여 명의 정치인들이 김인호 군과 박숙자 양의 약혼식이라는 위장 팻말을 걸고는 민주구국전선을 결성하는 대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가두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1963년 3월 23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한국과 미국이란 두 계층의 관객을 위하여 벌이는 일종의 연극과 같은 것이다 라고 꼬집었다.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연 3일간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윤보선, 허정 세 사람이 군정 연장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마지막 날에 조야 실무자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4월 1일) 박 의장은 자신을 찾아온 민정당 청년당원 대표들에게 격한 말을 했다. 기성 정객들이 반성하고 새 세대들이 정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전에는 3.16 성명을 지킬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다. 2.27 선언을 통해서 내가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권을 기성 정치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을 기회가 온 듯 오해를 하고 야단들이다. 3.16 성명 후 미국이 혁명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재야 정치인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한다고 나선 것은 기회주의고 사대주의다. 우리가 자주성을 상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일이다. 강기천 등 최고회의 측 실무회의 대표와 조재천 등 재야 대표들은 4일간 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검토했다. 그 내용은 군정 연장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한 3.16 선언을 박 의장이 철회한다면 군정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는 요지였다. 정구영 공화당 총재와 재야의 윤보선, 허정 세 사람은 서로 막후 접촉을 통해서 실무 협상을 엄호하고 있었다. 이 세 정치 지도자는 2.27 민정불참선언과 3.16 군정 연장안을 상쇄시켜 털어버리고 민정 이양기한을 8월 15일에서 연말로 연기함으로써 시간을 벌자는 데 대충 합의한 상태였다. 박정희 의장은 이 절충안을 놓고서 최고회의 내에 온건파인 유양수, 박태준, 유병현, 그리고 김재춘 정보부장을 불렀다. 온건파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과는 별도로 민간 정치인들도 참여시키는 군민합작에 참신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정희도 검토를 지시했다. 그 며칠 뒤 한남동에 있는 정보부의 안전가옥에서 준비 모임이 열렸다. 최고회의 측에서 온건파 내위원, 공화당에서 박준규, 김재순, 야당인 민정당에서 김용성, 이상신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도 범국민적인 기반을 가진 군민연합의 참신한 정치 세력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박정희 의장은 이 모임의 결과를 보고받고는
최고회의 내 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 정당 조직 문제를 협의토록 했다. 위원장에는 유양수, 위원으로는 박 의장의 민정참여를 주장해온 친김종필, 계열의 길재호, 홍종철을 포함하여 박태준, 유병현 등으로 구성됐고 김재춘 부장이 이를 지원하게 됐다. 박정희는 군정 연장안을 밀어붙일 때는 국민투표만 하면 자신이 있다는 낙관론이 깔려 있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정구영 공화당 총재였다. 그는 박정희가 군정 연장안을 발표한 직후 공간으로 박 의장을 방문했다. 어쩌자고 군정 연장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군인들이 난동을 하고 이것이 큰 변란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혁명 주체들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울고불고 책상을 두드리고 남 좋은 일 시키려고 혁명했느냐 그러면서 날뛰고 그러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군인들을 가라앉혀야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것은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어림없습니다. 다음날 박정희는 정구영 총재와 김재춘 부장을 함께 불러 국민투표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김재춘은 국민투표에 자신이 있다고 하고 정구영은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종했다. 정구영은 공화당이 군정 연장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달라는 주체 세력의 부탁도 거절했다. 박정희로서는 대단히 섭섭한 일이었다. 이즈음부터 박정희의 마음속에는 공화당은 자신의 당이 아니고 산파인 김종필의 당이란 생각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다. 공화당 사전조직 때 박 의장은 딱 한 번 비밀교육장을 찾은 적이 있을 뿐이다. 그 방문도 1시간을 넘지 못했었다.